내일 아마 절반까지 총론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행 들어갈 테니까 아직까지는 음향관계라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용납 보상. 이게 음양 오행에서는 계절하고 방위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이 망하냐 흥하냐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의미는 안 맞지. 용은 길어야 되는데 짧다 그러고 범은 짧아야 되는데 길다 그랬단 말이야. 김장철 선생님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김장철 선생님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잘하면 강의비 준다니까. 미란이는 안 들어본 소리야?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주로 표현할 때는 지지를 표현할 때는 우위를 북방을 잡고 행을 표현할 때는 남방을 남쪽을 이쪽을 북쪽을 잡아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이걸 북쪽을 잡아가지고 해봅시다. 이 관계가 동서남북 관계예요. 묘에서 동에서 유방으로 빠지면 이 유가 서쪽이에요. 지금 저 지구가 좌회우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정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북을 자방이라고 그러고 정남을 오방이라고 해요. 오방이 무슨 띠예요? 용띠? 너 용띠로 배웠다. 나 말띠로 배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육피학도 좀 설명이 되고 동서남북 방향이 나와야 합기임료 진사음이 신유 순회도 왜 저 사람 보고 설하고 안 하고 잘하고 그랬을까 이제 그것도 여기서 나와야 돼. 저 해령이 무슨 띠지? 소띠? 소띠를 이렇게 써야지 소 무자를 써버리면 안 되지. 예? 이걸 뭐라고 오전 오후 할 때 못 짜요. 저 호랭이띠를 이렇게 쓰자 여자 쓰면 안 되다 띄우고 사람한테 원숭이한테 후라고 붙여놓으면 안 돼. 이거 자를 갖다 설하고 붙여놓으면 사람한테 붙여놓는 띄우고 갑자을쭉 넘어가는 그 순환의 고리가 설아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았어. 자, 하나는 추상적이고 저걸 얘기를 할 때 그랬죠. 하나는 시간표는 속에서 보이는 내면적인 것 에너지는 안 보이고 겉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쥐도 보이지? 여기서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상상이 또 쥐는 안 보이지. 그런데 지인이 용이라고 그러는데 용 본 사람 있어요? 용 봤어? 영화에서 나는 용 많이 봐요. 도롱뇽도 용이고 성룡자도 용이고 해룡이도 용이요.
그걸 상상의 동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취상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단호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용은 짧고 검은 길다고 그랬어요. 이게 계절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한 얘기인데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요?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1월의 행이라고 그래. 해와 달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건 1월 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꼭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느냐? 이게 정동이요. 요 묘방이 정동이요. 이게 정서고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만 가느냐? 아니요.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가는 날은 1년에 2번뿐이 없어요. 우리가 우주 음양오행을 할 때 오행으로 걸음걸이를 삼고 음양으로 분리를 하고 태극에서 분리를 해갖고 오행으로 갈라지면서 걸음걸이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가는 날은 날짜에 1년에 2번뿐이 없다. 그것을 여기 계절로 마디 절기로 보자면 춘분이라고 해봤어요. 춘추분. 그 외에는 변동이에요. 오락내다. 오르락내리락 제일 변동에서 진방에서 떠서 신방으로 갈 때, 인방에서 떠서 술방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요것이 하지, 요것이 동지. 동지가 해가 길어, 하지가 해가 길어요. 하지가 해가 길죠. 그런 양 기운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이라는 인자를 써놓은 것이 이게 뭐냐면은 목이에요. 인묘는 목이라고 그래. 진사는 화고, 사오는 화고. 자, 그럼 보세요. 진방에서 떠서 신방으로 빠졌을 때 해가 길었어요? 뭐가 기네요? 즉 쉽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동지가 기냐 하지가 기냐요. 인방에서 떠서 이쪽으로 술방으로 갔을 때는 인이 주관을 하니까 호가 장이 되는 거예요. 이 호가 호랭이지, 인이 호랭이지. 용단이라는 소리는 진에서 떠서 진방에서, 이걸 무식하게 말하면 동집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 걸음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놓아놓으면 몇 절로 놓았어? 4계절로 놓았죠? 네? 4계절로 나왔는데 진, 술, 추, 미, 요것은 사유를 차지했다. 사유가 뭔 소리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차지했죠? 제 자리가 아니야. 요것이 지구 틀어진 이유예요. 지구가 23.5도 틀어진 이유가 사유라고 해요. 사정하고 사유하고 틀립니다. 사정은 동서남북 정방향이고 사유는 틀어진 방향이에요. 근데 앞으로 진술충미 이것이 틀어진 것이 제자를 돌아와야 돼요. 맨 첫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질병을 앓게 생기면 뭐 때문에 앓느냐? 크게는 환경의 탓이라고 했어. 전체가 뒤집어졌어. 전체가 제자를 지키지 못하고 삐딱하단 말이에요. 지구도 그렇고. 원둘러 보는 것도 타원형을 돌아가지고 꼬리피를 달아놓고 그것이 병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것이 토라고 해요. 바닥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토라고 해요. 하나는 하나의 상화가 불이 4개가 있고 땅에서는 지지에서는 토가 4개가 있어. 토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어. 똑같은 공평 무상하고 판사 형식이라고 봐요.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근데 여기서 이거 5 이게 10이요. 이제 지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왜 5 10이 되느냐? 야, 그거는 운기편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영단 호장 맞아요, 틀려요? 아직 이해 안 갔어요? 이 소리가 맞냐고. 맞습니다. 어째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고 한참 생각해서 나오고. 응? 이제 정사 정세에서 4정사유 4정사유. 이것이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공자님 얘기도 나오고 성경 얘기도 나오고 불경 얘기도 나오는데 공자님 말씀에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사라는 사람이. 공자님이 이쪽 가서 거지 노릇하고 저쪽 가서 거지 노릇하고 초상집에 가서 사람이 모이니까 도를 전해야 돼. 성인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근데 경하고 논하고 설을 얘기를 했지. 경. 이것은 성인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 경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논. 그때 참 선은 안 했다. 그 다음에 서야. 성경 있지? 불경 있지? 코란도 경이요. 그 유교에서 공자님 말씀이 뭐예요? 사삼경 있죠? 사서는 경이 아닌데 삼경은 경으로 들어가야 돼. 주여. 주역이 경으로 들어가요. 시경, 서경. 근데 지금은 사서 오경이라고도 소리도 해. 사경, 오서 사경이라고 소리도 하는데 사서 삼경이라는 게 이게 공통점 문제예요. 그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금 있는 사물에 대해서 제 이름이 제대로 붙지를 못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분필 이것이 까는 것은 후필 흑필은 그건 무지라고. 왜 그러냐면 정명사상이라는 것이 이름을 잘못 붙여놓으면 세상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축인묘 신사오미도 이름이 틀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도에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사가 물었어요. 공자님한테, 선생님한테 위나라 재상자리를 준다면 재상이 뭐예요? 만인지상 1인지하예요. 임금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국무총리요. 그런 자리를 준다면 선생님은 무엇부터 사회 개혁을 어떻게 고치고 일반 백성들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참 한심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인에도 옆에 자사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입야정명이라고 그랬어요. 입야정명. 내가 조정에 나가면 조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정명한다. 이해 갑니까? 이름을 똑바로 찍었대. 해룡의 이름이 잘못되면 저 이름을 똑바로 찍었다는 거예요. 나무한테 나무를 붙여놓고 불한테 불을 붙여놓고 위에다 윗상자를 붙여놓고 아래에다 아랫상자를 붙여놓았다 이거예요. 그건 몰라? 저 종소리 들었죠? 그때 서양 놈은 강강 듣고 일본 놈은 공공 듣고 동양에서 땡땡 듣는다고 그랬지. 제 각각인데 그 이름을 제대로 붙여놓았다. 왜? 자사가 얼마나 실망했어요. 이 정명학이라는 게 주자학에서는 따로 나옵니다. 따로 있어 정명학이. 이름이 잘못되면은 뭐가 잘못되냐면 사유가 잘못돼. 사유가 잘못되면은 세상 걸음걸이가 흐트러져요. 자, 글씨도 음양글씨라고 그랬죠? 음양. 도로 있고 피역 있고 하나는 양운동 하나는 운동 하나가 살면 하나가 적고 하나 손님이면 하나는 주인이고 손님과 주인의 개념 잘 알고 들어가야 음양 개념을 빨리 알아듣습니다. 앞으로도 오행 나갈 때 손님하고 저것이 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주인이라면은 죽으면 손님이에요. 죽음 자체가 주인이라면 살아있는 것이 손님이 돼.
항상 제자리에 안 있고 똥을 갖다가 태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갈라졌으면 이건 죽은 상이에요. 무언가 그 안에서 뿜퉁뿜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양을 갖다 어물 갖다 이게 지금 이거 뭐 바람개비 같잖아요. 회돌이치는 거 움직이는 상이란 말이에요. 요 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입야정명이나 정명은 어떻게 했죠? 목을 목이라고 붙이고 화를 화라고 붙이고 금을 금이라고 붙여. 그 이름이 음양오행론이라고 나와가지고 틀리질 않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주를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한테 줬다고 봐야 돼. 낳는 힘을. 근데 그것이 그 밖에서 헷갈려 버리면은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고 초는 초고 이렇게 돼.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 그런 말씀 없다고 생각하지. 서양에서 모카토 군주도 모르는데 입야정명 속에 왜 나왔겠어?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스승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사장들한테 타업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었어. 앞으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러니까 X자로 했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공자님 말씀이 똑같은 소리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천년왕국의 임금이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에게 복이 있대.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 이해 가요? 유다는 혁명가지. 자사도 혁명가예요. 근데 공자님 말씀도 여러 소리를 했어. 입야정명이라. 코 빗자라는 그 자를 붙여야지 코에다 눈을 붙여놓으면 사상이 틀린다는 거예요. 뭐 사상이? 세상에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 이제 조금 있다 그때는 수학 공식이 나와. 수학도 1부터 10까지만 나와. 1부터 10까지 이해하기 힘들죠. 오행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하면 뭐 그냥 해버리지.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소독약이요, 먹을물이요. 저번에 어디서 갖다 놓고 소독약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여기 입타면 환자하고 의사하고 좋은 관계일까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요. 환자 병원 떼줘봐라. 저 개새끼 소새끼 소리지. 환자하고 의사하고 치료를 한대. 치료를 큰일 난다. 자, 원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원운동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 봅시다. 안이 받게 되고 원안이 원 밖에 안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즉, 이 얘기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 안 돼? 돼. 시아나도 빼야 지금 거라서. 자, 이제 그게 모든 물질 등가 원리에서는 된다고 해야 돼. 음양오행도 된다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담는 그 여자를 담는 그릇이 이게 이걸 보고 여자라는 거야. 이 안에 담겨 있는 질이라는 것은 이거는 음도 되고 양도 돼. 이게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고 해요. 거짓말 같으죠? 저 한 20, 30 먹을 때는 여자요. 애 줬나 봐. 남자는 쪼그라들고 여자는 상승해. 상승 기운이 뭐예요? 양기지? 여자를 양이라고 그러겠어? 초창기는 여자가 금이요. 왜 여자가 금인 줄 이제 이유를 봐봐. 여자는 무아래를 나눠봐요. 밑에 남자를 양이라고 그래. 왜? 고추
달렸다고 약물 달렸다고 약물. 여자는 거기가 음이라고 그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여자는 이 위에가 양이야. 젖이만큼 크고 남자 조그만. 상하를 넘어서 생각해. 원운동이라고. 여자가 남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질을 얘기하는 거다니까 지금 질.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여자는 여자 탈 수고 있고 남자는 남자 탈 수고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에너지 1, 질량 1, 보존법칙이에요. 여자가 음이 많아서 음이 아니고 남자가 양이 많아서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순간 변해가는 환경입니다. 어느 동안 한다고 했어요? 자, 목이 맺히면 뚫고 올라올 때도 저번에 이거 설명한 거 이거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 축술 하나 그리고 여기 나무잎 하나 그리고 여기 뭐 사과를 그랬든지 뭘 그랬든지 그랬죠? 어느 쪽은 상승하고 어느 쪽은 하강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가 생, 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총론에서 이따 강론 가면 아무것도 안다니까요. 이제 오늘 생 얘기를 하려고 그래, 생을, 나이 20대, 30대, 왜 청춘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20대, 30대 청춘 아니야? 청춘 맞아? 왜 거기다가 정명사상의 얘기를 들어보게? 왜 청춘이라고 그랬겠어? 나무 목처럼 원래 살아. 인생의 봄이야. 풀을 청자를 써놓고 생기가 올라가게. 그래서 나무의 생김새를 따진 거예요. 정명사상이 틀려요 이게. 정명사상인데 지금 청춘 뭔 뜻인지 몰라. 봄이라는 얘기 봄. 봄춘자 썼지? 예. 풀청자 썼지? 성수 청춘이나? 예. 언제까지? 마산재수. 2년 동안 청춘이야? 자, 이거 목을 설명하고 봄을 설명해야 장부 배속이 나오겠죠? 오장에 간이 되네, 담이 되네, 이제 그런 얘기는 왜 목이 목인가? 지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우주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가? 고로 인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인체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운동을 한다는데 나무가 그때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싹이 돌면서 올라가요. 애기도 나려면 돌면서 나와. 사람도 10cm 납치하는 데를 고개를 쑥 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틀어야 나와. 목은 쭉 빼고. 그래야 애도 나와요. 그게 목에 용출되는 현상이에요. 자, 용수철 알아요? 네. 이거를 겨울에 꽉 눌러놨어.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심시. 올라가는 힘.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분수 알죠? 여기서 분수 물이 쭉 뻗었어. 계속 산에까지 올라가. 뭐 과학 발달해서 더 올려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가서 힘이 나오면 퍼져. 퍼지는 과정을 화라고 해요. 나뭇잎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것을 화라고 합니다. 아까 목은 뚫고 나오는 힘, 여름은 장화, 생장, 염장 한다고 했어요. 목이 어떻게 나와요? 나선형, 회전 구조를 나와요. 그것이 가장 힘이 있어요. 우리 DNA 구조도 나선형이지? 저 혼자 아니지? 음질 양질 거 꽉 갖고 있지? 여기서 46개가 돌고 있지? 그 46개가 기가 막힌 소리? 누가 밝히는 그것만 걸었어요. 모든 것은 들심, 날심도 어른동을 해요. 여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올라갔었잖아.
이건 인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동맥이라고 그러죠. 네. 동맥은 양의 기운이죠. 인맥은 음의 기운이죠. 근데 부는 형성이고 뒤에서 올라가는 것은 수가 올라가요. 이게 방광경이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수경 아니야? 그런가? 그럼 그것만 어느 운동 먹었어요? 총을 쏴봐. 총 쏘면 직선으로 나가나? 저 군대 갔다 온 양반. 총 회전해 그냥 나가. 회전합니다. 우리 눈에는 직선으로 보이지. 예. 모든 속도를 가지고 뚫고 올라가는 것은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 안 하면은 죽은 사이 됩니다. 그래서 생이나 이용수철도 눌러보는 반탄력이 있어. 반탄력이 올라가는 힘이라고. 그것도 그냥은 안 돼. 회전을 시켜놨어. 여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질이라니까, 질.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형은 보인다고 그랬지. 음과 양 가운데 형은 뭐 3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쉽다니까, 형만 보면은. 미란이 참 이쁘게 생겼다. 형 본 거예요. 혜령이도 잘생겼다. 형 본 거는. 그 상을 본 거예요. 그 상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이에요. 형상이, 이거는 하나는 뭐예요? 물질이죠? 이게 음형을 갖고 있지, 하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목화토 금수 들어가려니까, 목은 뭘 주관해요? 실제는 목도 다 똑같은 목이 아니죠. 목도 수만 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풀고 가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허사하고. 이거 뭔 나무로 보여요? 어? 대나무요? 그래, 내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그리면 대나무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림을 잘 그린다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요거요. 대가 나무라고 그래야 돼? 풀이라고 그래야 돼? 마디. 대나무 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풀도 아닌 것이 풀보다 더 푸르고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보다 더 단단한데. 판석이 이거 뭐라고 생각하나? 나무라고 생각해서 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 나도 대답 빨리빨리 하고 다 그러고 나가. 어? 나무. 최 선생은? 나무로 통일이요? 예? 여기에다가 나무는 목이라는 걸 붙여놔야죠? 예? 목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라는 일이 있어요. 올해 그만큼 갖다 내년에 또 그만큼 커야 돼. 왜 대나무 괜히 갖다 그려놓은 줄 알아? 그 다음에 나무가 또 커야죠. 예. 늙어서 쪼그라질 때까지 계속 크는 성질이 있지. 목은 계속 올라간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는요, 한 번 크면 안 커. 대 큰다는 소리 들어봤어? 굵어지지도 않아. 이게 몇 달에 크냐면은 석 달에 다 커버리고 말아. 석 달에 그냥 죽순에서 쭉 올라가서 끝이야. 그럼 나무라고 봐야겠어요? 풀. 풀은 또 이상하지. 풀이라고 그러면 또 더 이상해. 풀이 2년, 3년 사는 풀도 있어? 이게 죽어버리고 새순이 나온다 몰라도 이 대나무는 10년, 20년도 살아. 대나무가 60년에 한 번 꽃이 핀다고 그래. 제 환각이 돌아오고. 그럼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해봤던 얘기를 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끌어댄 거예요. 미라니까 영이라니까 이거 대나무는 나무라고 봐야겠어? 풀이라고 봐야겠어? 나무는 분명히 커야 돼. 그 다음에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그때는 목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풀천자 썼어. 정춘. 아까 공자님 정명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름이. 그 정명하기 중요하지 않으면은, 자, 이제 목도, 이제 목을 설명해요. 목을 목이라고 하게끔 된 것은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을 목을 끌어다는 거예요. 자, 간기가 가장 잘 올라가서 상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을 갖다 목에다 배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양오행에서. 목도 오은육기에 하게 들어가면은 단단한 목이 있고 흐리멍텅한 목이 있어요. 그것을 유식하게 말하고는 태과목이 있고 태과목이 있고 붉은 목이 있단 말이야. 태과는 뭐예요? 실험. 항지, 황지. 실하다. 즉 쉽게 간이나 담이 아까 목에다 배속을 했으니까 실하다 이거. 그랬을 때는 이것은 넘치는 목이요. 자, 이 넘칠 때 어떤 해에 넘치냐? 그때는 이제 오은육기로 가서 갑을병정 나가봐야 알아. 그때 어떤 것이 태화되고 어떻게 불급된데 공기하게 들어가야. 이런 목이 있어요. 목도. 태화된 목은 무엇을 업신여기겠어? 어? 뭐 토도 없, 뭐 상세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목만 얘기하는데 이게 뭣도 업신여기고요. 금. 금도 업신여기고 토도 업신여기고. 목은 맨 처음에 뚫고 올라오면 목국토라는 소리가 무슨요? 땅은 가만히 짜고 있는데 뚫어서 해석하려는 거야. 뿌리대로 파헤쳐버려. 하고 들어가면 토가 편하죠. 목에서 살려주는 것이 불이다 그러는데 불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우주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오행, 음양해서 오행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오행도 지배예요. 아니, 기요, 기. 그릇기. 그릇에 불과하다. 진짜 그런 것은 육기가 지배예요. 근데 왜 태가 소리가 나오고 불급 소리가 나오냐면은 그 어느 때 애기들도 이제 환자를 봅시다. 애기들도 성장기에 키가 안 크면 불급된 거예요. 그 나이 때 키가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안 크면은 목기가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키 안 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기가 부족한 거. 걸음 줘서 키울까? 살랑살랑 뭐 때려서 키울까? 물 줘서 키울까? 또 키를 쑥쑥 크게 해야 돼. 그것이 불급한, 목기가 불급하면 키가 안 커요. 조금 더 나가서 태과되면 이런 얘기는 나중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비춰놓는 얘기예요. 태과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목기가 태과되면 한꺼번에 올라가 버려가지고 다른 것을 업신여기 버린다니까. 그럼 여기 목이 하나는 불금이고 하나는 태과가 있지. 실제는 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상적인 건데 우리 이상적인 거 설명 안 해야지. 이상적인 거 설명하는 거, 아프고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비정상적인 걸 설명해야 맞겠지. 간이 나쁜데 간이 정상이야. 그걸 갖다 간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간이 부족하든지 남든지 그때 어디를 끌어다가 이걸 평일시켜줘야겠지. 그 정도잖아. 우리가 하는 것은 천평이라는 거냐.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놈하고 남는 놈하고 평행을 맞춰줘야 돼요. 자, 목 얘기 해봅시다. 목이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가지가 와서 뿌리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조금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열 더하기 8라고 그랬지. 이렇게 변했다고요. 이것이 설명이 용출돼서 올라오는 모양을 뜻한다니까. 요 모양을. 그럼 나머지고 뭘 설명했어요? 물 얘기한 거예요. 강영화 씨가 질문이 있다고 그랬나?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말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바꿔하면 돼요. 목을 얘기를 해서 목에 대해서 지금 암만 해도 지금 부족해요. 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할 사람 지금 해야 돼. 목이 태화되는 어떤 목이 태화되면요 부족은 부족한 건 반대표이라니까요. 태화라는 것이. 너무 커지.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설명하면은 음양과는 어느 한쪽은 저절로 설명이 돼. 음이 부족한 거는 양이 항진되고 양이 부족하면 음이 항진되는 거 아닌가요? 어? 무국에서 농구 시합을 벌이는데 이때 무국이야. 여기도 가정이야, 여기도 가정인데 섞여 있어. 그러면 무국이야. 혼돈이야. 질서가 딱 잡혀 있어. 근데 여기서 심판이 휘슬을 딱 불었어. 농구 코트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어느 쪽으로 몰리면은 항상 항진되고 이쪽으로 이쪽은 텅 비고. 불고기. 항진하고 저 불국은 항상 충분하고 있다니까요. 평기에 우리가 평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무언가 고장난 걸 찾자고 여기 모인 거예요. 평목은 숱하네. 이쪽도 기울지도 않고 이쪽도 기울지도 않고. 항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목이 항진되면은 이 나무가 한꺼번에 자라버려요. 한꺼번에 자라가지고 그 이상 크질 않아. 그래 놓고 그 순간 계속 업신여겨요. 뭐를? 업신여긴다는 게 뭐래요? 눌러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워버리고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뭘 업신여기는 줄 아세요? 우주는 5걸음을 건다고 그랬어요. 목화토 금수 5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중토지기를 가장 업신여겨버립니다. 중토지기가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 안 했던가요? 모르겠어요? 다시 그려볼까? 이건 내가 갖다 이쪽에 여러분들 상생상각 잘 알죠? 상생상각 그거 한다고 오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 상 이거 한다고 오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분명히 아까 음양이 승분한다면서 서로 살리는 길이 있다면서 상극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상생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간이 태화가 됐는데 수가 계속 상승하면 간이 더 터져버리고 죽어버리지. 무언가 억제하는 상극의 기운이 처벌을 받게 돼. 동서남북도 마찬가지고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거 토고 수고 목이고 화고 화가 이렇게 있잖아. 금이고 수생복 했죠.
태과됐는데 수생법이 계속되면 되겠어요? 태과되면.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그렇게 몰라? 털. 상생이 좋은 거예요? 상생 가운데 상극이라는 체벌관계가 있어야, 즉 쉽게 얘기해서 봄에 나무가 올라갔는데 계속 목기운만 있으면 나무는 계속 하늘 들어버려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체벌관계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자식을 넘겨주고 화해로 장애 기운으로 가버린다. 장애 기운 가서 마디라고 그랬어요. 마디라고 그랬어요. 마디. 한 마디가 지나가면은 체벌이 들어온다니까. 더 이상 못 오게. 또 한 마디가 지나가면 다음 체벌이 또 들어와. 야, 여기서 목으로 봄으로 갔어. 계속 봄이야? 1년 내내 봄 되는 법이 있어요? 봄에서 여기까지는 상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생, 목생, 화 하니까 상생이죠. 근데 여기 와서부터는 상생은 키우는 거예요. 생을. 인생을 높이고 수를. 그 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 같은 고 겨울에는 추산이 들어와, 추산. 가을추에다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가을은 뭐예요? 장기는 뭔가? 해요? 이렇게 돼봤지? 이제 폐란 글씨를 갖거든요. 하나 하면은 저게 이제 시라고 그랬어요. 시. 월시지? 응? 무언가 시장에서 가서면 돈 주고 주고받고 하는.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 여기서 화기용을 여기서 수령을 해. 다 담아가지고 겨울로 넘어가야 돼. 종자로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보면은 상승하고, 이게 상승이 맞지? 이건 상승이고. 이 10이 아니면은 이것이 크질 못해요. 원래 이것이 강하면 이놈이 죽어버리는데 안 그런다. 깊이 들어가. 그래서 장상학 들어가기 전에 상생상극 애매하고 알고 가면은 나중에 환자부터 헷갈려버려요. 왜 이것이 천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큰 우주는 중간 우주를 닮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 세포 하나도 수소 하나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 요만한 것은 큰 걸 닮았어. 큰 놈은 더 큰 놈을 닮았어. 이 나뭇잎에서 요만 하나 툭 뜯어와서 다시 분별해 보면 나무 전체가 들어있어.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세포 하나도 우주의 소산이고 자연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연이랑 똑같이 닮아 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키 크고 작고 뭐 잘나고 못나고 여자 남자 탈을 써서 그러지. 태극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 분리되기 전의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총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김장철 씨. 예. 자꾸 도인을 불러서 미안한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용하는 방법이 저번에 환성이가 물었지, 인력수 이치를 숫자를 어디다 쓰냐고. 예. 그건 지금 몰라도 돼. 나도 몰라. 예. 강의할 때 알아. 예. 나도 알고 돼. 여러분 다 알아. 그때는. 목에 생김새를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18. 목에 18. 우리가 추상 잘해야지 된다고 그랬어. 눈 감고 추상해 봐. 목이 어떻게 생겼나. 대나무는 빼.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묵도 아니야. 나무 종류, 참나무도 있고, 뭐 박달나무도 있고, 뭐 온나무도 있고,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나무의 형태는 뚫고 올라온다는 데 있어요. 그런 나무 형태도 음질, 양질 구분해 볼 수가 있겠지. 나무가 퉁퉁합니다. 풀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삐쪽에 올라와서 위에 가서 너풀 감는 거 있지? 어? 콩나무도 나무야 아니야? 일단 그것을 목으로 봐야 돼. 뚫고 올라올 때. 목의 기운은 다 뚫고 올라와요. 그 용천수 있지? 여기서 그냥 물이 수수수 뚫고 올라오는 거. 그것도 목이요. 물이지만. 뭔가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 다 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화산 폭발했어. 목이요. 올라가서 올라간 기운 다. 번져져 버렸어요. 분산으로. 그건 화학으로. 가다가 계속 화산이 뜨거워? 식지? 그건 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온곳에서 더운 곳에서 단단해져 버리면 용암 같은 경우 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목이라는 것을 꼭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수염이 삐쩍삐쩍 나와. 그것도 목이요. 목의 기운이 없으면은 우리 상체목이라고 그러지. 월카드 같은 것도 상체목이요. 일반 토는 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서 그것이 무성이면 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여름에 보면서 여름 가가지고 여름에서 계속 여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나락을 심었어. 벼를 심었는데 빨리 키우려고 온상해주고 바람도 안 막아주고 온도는 계속 띄워주고 저녁에 전기불까지 써놨어. 종자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한매서 크기만. 그 잡초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마디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마디가 작게 말하면 24절기 마디가 있고 그것이 음양 합쳐지면 12마디가 되고 그것이 다시 옹축하면 4마디가 되고 사계절. 더 옹축되면 음양마디야. 더 옹축되면 음양마디야. 더 옹축되면 태국으로 들어가요. 마디라고 그러죠 자꾸. 그 마디 중요한 줄 알겠죠 이제. 예. 음양 관계에서도 그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실제는 밑에가 화가 번성하면은 밑에는 공허해져요. 겨울에 보면 낙엽이 싹 떨어졌지. 아리가 심한 거야. 수가. 근데 여름에 그냥 입이 무성하지. 화가 허한 거예요. 상했어요. 봄에 막 새끼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열매를 달았어. 이런 거. 네? 열매를 달면 이 대는 열매 기운을 줬기 때문에 여름은 소용이 없어. 추상해. 죽여. 내가 농사짓는데 쌀 농사를 지어봅시다. 벼라고 해? 나락이라고 얘기해. 나락을 지었어. 꽃이 폈어. 여름 넘어갔어. 찬설이 오기 전에 알이 맺혔어. 대가 튼튼하겠어요? 네? 대가 진기가 다 빠져버려갖고 비실비실해. 왜? 여기 가서 추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로 엉켰기 때문에. 기운은 어디로 뭉치냐에 따라서 목도 되고 화도 되고 토도 되고 금도 되고 수도 돼요. 풍수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발로 찼는데 힘이 어디 있겠어? 힘은 여기 있겠지? 근데 이건 허점이야. 여기가 힘든 것 같지? 왜 그러냐면 이건 더럽고 이거는 버티기 여기 힘이 들어있다고 그래야 돼. 네? 그런데 허점은 여기가 있다고. 왜? 대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목이 시려우면은 금이 허한 이유 알겠죠? 예. 이해 안 가요? 목이 시려면 왜 금이 허하냐? 목이 시려면 금이 허해요. 저 형이 상학적과 형이 하학적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 공부를 동양의학을 공부하는 건 경전을 공부하는 했으니까 형이 하학적, 형이 상학적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다 하는 것이 다른 거 좋을 것 없어. 아까 말하는 형, 상, 원, 운동, 손님과 주인의 관계,
그렇게 말하면 돼. 거기서 1번 수라고 그랬지? 1번 수 뜻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에서 퍼져갖고 10,000가지가 퍼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상이. 뭐만.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승부운동을 하고 있다고. 승부운동을 안 하면은 죽은 상이 돼버려요. 죽은 상 설명해 볼까요? 호흡을 한번 내뿜었어. 내뿜고 들이마시지 않으면은 죽은 상이요. 들이마셨다가도 내뿜어야 사는 상이에요. 안 그래요? 음양은 내뿜으면 양이라고 들이마시고 음이라고 해요. 이 운동을 반복해서 승하냐 승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음양운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합시다. 아까 그 태바가 뭔 뜻이냐고 이해 가셨습니까? 저쪽에서 물었는데 엉뚱한 데가 거기 또 그러네. 쟤는 그 호흡을 정확한 것을 호흡법? 예. 그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50분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이제 잠깐만 얘기할거든요. 지금 이거 안 찍어도 되는 시간이지? 내가 하루 3번만 호흡법을 하면은 건강해진다고 했거든. 근데 저분이 호흡법을 잘못했어. 호흡이 여기서 이만큼 들이마실 호흡이 요만한 양이면은 내뿜는 양도 요만큼 되겠지. 예? 예.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저분은 이렇게 몰아서 들이마실 때야. 조금 들이마셔. 이렇게 들이마실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뿜을 때. 그 3번 들이마시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걸 다 들이마실 때. 이거 조금 있다가 담배한테 피고 합시다. 예. 50분 됐다니까. 네? 온수 들어갔다가 그 피부가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은 인체 내에서는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요. 속에서는 혼란이 와. 어떤 혼란이 오는 줄 알아요? 여기 그래서 이것을 3초에 들이마시면은 전체 한 1초 쉬었다가 3초 동안 또 들이마셔야 돼요. 요만큼 들이마시고 또 요만큼 또 들이마시고 요만큼 또 들이마시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건 올라가고 안에서 팽창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하루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 속의 장이 제자리 찾아. 제자리 찾는 이유를 설명할게. 이미 물었으니까. 내뿜을 때도 마찬가지야. 다 내뿜고 또 내뿜고 또 내뿜고 해야 돼. 그 숨이 나갈 데가 없을 때까지 또 참아야 돼. 그 자리가 멈추는 자리가 태극자리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그랬죠? 없는데 이것저것 승부하는데 중간에서 갈등을 생길 때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어. 이게 나예요, 나. 나라고 그러는데 가라고, 가. 우리 겉에 있는 건 다 가요. 요 경계에 들어가면 무아라고. 내가 없는 경계가 나와.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진화라고. 요것이 진짜예요. 근데 무아의 경지에서는 신통이 나왔어요. 신통이 뭔 신통이 나왔어? 이만한 것도 들어버렸지. 이것도 뒤집어져 버렸지. 하안이도 뒤집었지. 이만 나무도 들어버렸지. 여기서 나온다니까. 무에서. 이것이 가하고 중간에 무하고 없을무자. 이것이 참진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마음은 있거나 말거나 해. 자, 이제 가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가
생각이 형질화, 현상화 되는 걸 한번 봅시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게 항아리 뒤집어진 거 믿어 안 믿어? 어? 믿어야 안 믿어? 믿습니다. 와, 맨 처음에 못 믿었잖아. 오 선생도 믿어요? 다 믿어야 돼. 너무 따라서 장애가 안 되고요. 저 정화 씨인가?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뒤집어 놓았어. 단단한 항아리 뒤집어 놓고 믿어? 못 믿지. 못 믿을 수밖에 없어. 자, 근데 비물질이 물질을 형성하는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장군이 전쟁을 치르자고 전화를 정령을 해요. 군사들을 데리고 잔뜩 갔어. 근데 식량이 떨어졌어. 배가 고파. 식량 떨어지기 전에 물이 먼저 떨어졌어. 목도 마르고. 뗄감도 없어. 그래서 저기 가야 있어. 가갔어요? 군사들은 명령체계가 잘 들은 사람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해야 명령을 잘 듣지 먹을 것도 안 줘. 마실 것도 없어. 옷도 지금 남루에 추워 죽겠어. 가봤어요? 안 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방법을 대줘야 돼. 여기서 이만큼 가면은 2달을 왔어요. 여기 하루만 더 가면 진짜예요. 목적지가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내 거 해갖고 점령해갖고 다 먹으면 돼.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떨어져 버렸어. 계산 잘못한 거죠. 응? 좀 식량을 넉넉하게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이제 다 주저하니까 군사들이 도망가려도 여기가 더 멀어. 도망도 못 가갖고 앞으로 가재도 배고파서 못 간대. 목말라서 못 간대. 그럴 경우 없는 것 같으죠?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영특한 장군인가 보세요. 그래 좋다. 가지 말고 돌아가자. 2달 걸리니까. 가다 죽든지 말든지. 지금 여기서 다 도망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랬어. 그래도 누구 말 잘 듣냐면은 저거들끼리 말 듣는 것보다 높은 놈 말이 저놈은 나보다 좀 낫겠지. 그래도 뭔가 지휘를 하려면은 조금 낫은 게 있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장군이 물었어.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내 말 들을래? 배고픈 건 둘째 문제고 물 한 모금만 주면은 말 듣겠다 이거예요. 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아까 다 떨어졌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군이 뭔 얘기한 줄 알아요? 그때 법인데 우리 동네에 가면 살구가 시커멓게 익었고 실이 매실이 날렸는데 기가 막히게 익었어 지금. 기가 막히게 익었는데 야 나도 그놈 먹고 싶다. 그 생각만 하면은 야 전쟁이고 지랄이고 거기 가고 싶다. 뭐가 생겼어요? 예? 침. 그럼 그 뭐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왜 생긴 거예요 그게? 응? 비물질이 물질이 됩니다. 항아리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없는 것도 지금 만드는 파인데 있는 도 못 뒤집어? 아니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어이 꿈속에 종 하나 땡치는 순간에 8 난 사람도 있어. 6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8을 낳다니까. 다 키웠어. 얼마 시간에? 땡. 12초. 11초 시간에.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그럼 장군이 실제 물 갖다 줬을까? 예? 물 갖다 줬어요? 아니죠? 여러분 치료할 때 그 방법 써먹을 수 있겠죠? 예? 못 써먹을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치료는 신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꿈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 옥하는 분수는 아니에요. 내일은 총론이 마지막 날이에요. 닷새 말고 총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무슨 작용했어요?
태극에서 분할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해서 물 갖다 준 것도 없고, 야, 우리 고향에 가면은 살구하고 매실이 기가 막히게 익었는데, 우리 그때 그 매실 익었을 때 술도 담그고 고놈 갖고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다. 근데 지금도 그럴란가 모르겠다. 참 그거 보니까 그 생각만 난다. 그러니까 갈증이 거기서 있는데, 그 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본인 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침이 목이 마른 대로 적시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목이 마른데 뭐가 발달시켜서 생해가지고, 뭘로 생한 줄 알아요? 저 정신으로 생해버렸어요. 그때 목 기운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목은 또 무슨 맛이죠? 어? 신맛이. 신맛이지? 밖으로 안 떨어뜨리지? 사늘하지? 사늘한 게 뭐예요? 수렴지제지? 요새는 안 나와 있어요. 수렴지지가 맞아. 요새는 뭐라고 나왔어? 신거 생각 가면은 물 나온다고 그랬지? 그런 소리는 없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미 나와서 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만들어갖고 상상을 하게끔 해갖고 목이 적셔서 여기 가까 써먹 갖고 써. 여기 이제 반나절 가는데 여기 2달 가야 돼. 가까 써? 그럼 이 사람이 여기면 여기 안 가서 또 못 가. 아이고 아까는 그 내가 쏘가서 지금 여기만 죽였지. 네? 그럼 다른 것도 비유를 들어줘야지. 다른 비유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럼 네가 나왔어. 왜 없겠어? 한번 속지 두번 어? 속이라고 이게 속고 또 속고 해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게 환자가 속고 또 해도 환자 위해서 속는 거예요. 그 목기가 상승해갖고 수렴지지에서 목을 축 쉬고 저살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병도 약도 독도 환자한테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하는 거지. 그 가능하겠어? 거짓말 같습니까? 이게 거짓말을 참 풀어야 강의가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돌출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같이 여러 곳이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농축되어 있을 때는 수박으로 옵니다. 자, 음양관계에 봐서 음이 싫으면은 아까 농구장 코트인데 양이 허, 양이 싫으면 음이 허다고 그랬어요. 자, 목이 싫으면은 뭐가 허기 때문에, 봄이 싫으면 봄이 태가 되면은 아까 태가 불급했죠. 목도 셋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목, 병목, 편기된 목, 불금목, 태화된 목. 대화령. 목이라는 개념은 생명력이 뚫고 올라가는 기운인데 그것이 못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은 그냥 올라가요? 싹 텄는데 그냥 막 그냥 겨울에 싹 텄다고 물 줬다가 쭉쭉 올라가? 거기서 뭔 마디가 있지? 무슨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막 싹 나냐? 싹 안 나요. 그것이 농축된 힘이 용수를 눌렀을 때 먼 힘이 이걸 유도를 한다고. 유도하는 것이 아까 숨은 자라고 그랬고 요거는 축은 토라고 그랬고 이 진술충미 토라고 그랬죠? 진술충미 토라고 해서 사유를 차지하거든. 쭉 인이 이게 목이에요. 이 겨울에서 수에서 그래서 축을 중토직이라고 계속 설명한 이유가 동지, 섣달, 정월, 10월, 11월, 12월, 1월
음력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양력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게 목이요. 인이목이냐? 묘도목이지. 인묘목이지.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내경이라는 경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추상과 외유, 내강 겉이 단단하면은 속이 부드럽고 이 머리 봐봐요. 겉이 단단하니까 속이 부드러워. 거북이 어때요? 겉이 단단하니까 속이 부드럽지. 무언가 하나를 쪼개봐봐. 겉이 단단하니까 속이 부드러워. 근데 겉이 부드러우면은 속은 단단한 게 있다고 봐야 돼. 그것이 음양관계, 승부관계라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음양관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갈비가 단단하게 해서 속은 말랑말랑한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가 단단하면은 상을 보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전체 상을 보는 방법이. 겉이 단단하면 속은 말랑말랑해. 속이 단단하면 겉은 말랑말랑하고 겉이 단단하면 속은 말랑말랑하다니까. 그럼 속이 단단하면 겉은 말랑. 참외네 수박이네 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얼마나 깊은 경의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냐면 아까 형이 상학이라고 했죠. 형이 하학도 공부하고 상학도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 에너지 분야는요 과학 분야가 아니에요. 진짜 이 철학적인 얘기라니까. 수학이 그때 이 자가 자꾸 얘기가 엉뚱해요. 축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축은 중토직이라고 했어요. 이 힘을 빌리지 않고는 싸게 안 나와. 목이라는 생이 있을 수가 없어. 형이 상학적인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이거 그만해? 내가 얼마 쓰지 않아. 그래도 덜 적어간다. 용수철 뭐 닮았어요? 아마 철사를 이런 식으로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솟구치는 힘도 없을 거예요. 분수대에 물도 쏟아 쭉 안 넣는다. 유선대. 하수구에 물 빠졌을 때도 목욕탕에서 담아놓으면 뭔가 유선대. 애기 나오는 것도 돌고 나와. 나선이냐. 나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부경에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목표왕자랑 뭐랑 이렇게 밑에 뱀 그려놓고 이렇게 해놨어. DNA 그려놨어. 형이 상하기 뭐예요? 그냥 뭐 형 1, 4, 이것만 다시 적어야겠다.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는 다 점중에 찍어놨어도 그냥 이게 형자인지 어떻게 알아? 기가 막히네. 천재들만 한다. 형이상황은 실제는 우리가 에너지 움직이는 거나 눈에 안 보이는 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상은 누가 얼마나 빨리 밝혀내고 추론을 할 줄 알아야 추상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야. 오늘 아까 수박 먹었죠? 네. 수박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 수박씨 몇 개 들었었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잡았어. 2개. 넌 2개. 여기는? 수박씨 있었어? 예. 거기서 형이 상하하고 형이 하하고는 그 차이예요. 뭐 2개가 됐든 하나 됐든 그건 상관없어. 수박 하나를 사가지고 수박씨가 몇 개 들어있는 줄은 세보면 알겠지. 알 것 같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럼 수박 사지 말고 복숭아 하나 사. 복숭아 하나 사갖고 복숭아 씨 몇 개 들었는지 알겠지. 그 안에 음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 복숭아가 처음에는 겉이 단단하지? 속은 말랑말랑해. 그래? 그런데 이 부분은 겉이 물렁물렁해지고 속은 단단하게 생기지. 바뀌었지?
아까 여자 남자 바뀌지? 너 여자가 아니요 남자 될 수도 있어. 지금 그릇이 지금 여자예요. 자, 이 수박씨 하나를 형이 하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보면 씨가 몇 개, 무게가 얼마, 크기가 얼마 다 잴 수 있어. 수학적으로. 여기서 못 재는 게 뭐냐면 기요, 기. 시기요. 여러분들 보고 수박 단덤 사오래갖고 설탕 사오래.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요. 설탕, 무게, 형제는 다 필요 없고 맘만 사오려면 사오겠어? 예?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가능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게 경이 있기 때문에 난 내 얘기 아니에요. 여기 시가 몇 개 드는 걸 셀 수 있겠죠? 그럼 이 시 안에 이게 수박씨가 이렇게 생겼다고 시 안에 수박이 몇 개 들었냐 이제 물어보면 여기부터 형이 사학적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시 안에 이게 시 하나를 갖다 놨어요. 이 시 안에 수박 몇 개 들어갔어요. 이게 무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형이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알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평생 풀어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하고 수박씨 하나 갖다 저기서 강의하고 그 다음날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평생 풀어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계절을 담아놔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갔냐에 어떤 식으로 심냐에 따라서 그것을 영산법이라고 합니다. 영산이라는 것은 실력명자. 우리가 산수라는 것은 늘어나도 줄어들도 안 되지. 혜령이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들었지? 숫자는 과학으로 넣어야지 되냐 철학으로 넣어야 되냐 그랬지? 이제 숫자가 과학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겠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안 가면 그럼 이 수박씨 안에 여러분들이 추상을 해보세요. 수박 몇 개 들었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게 알 수 없는 학문을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형이 상학을 맨 처음 강의 주제가 뭐죠? 신비는 우리가 모르면 신비하다 그러지. 우리가 모르는 건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신비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밝혀져야 되고 그건 드러나야 되고 미신은 배척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비와 미신은 한 그릇에 담겼어요. 취사 선택은 못해요. 이것이 신비인가 이것이 미신인가 몰라요. 근데 첫 강의 주제가 신비는 밝혀져야 돼요. 우리가 6경에 흐르는 12경락 중에 흐르는 경락을 우리는 밝혀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뭐라고? 신비하지. 미신인가? 무슨 간이 무겨? 간하고 눈하고 뭔 관계 있어? 이러지? 여러분들이 신비를 안 밝혀놨기 때문에 나는 10년을 고생했더만 여러분들은 1년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후배들은 한 달에 다 배워야 돼. 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강의예요. 신비한 거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신비로 남습니다. 신 있어 없어요? 귀신 있어 없어? 정여사 있어 없어? 몰라요. 누가 대답을 하나? 최여사 귀신 있어요? 있겠죠. 그것이 신비하게 생각하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미신도 뭘 믿는 줄 알아요? 무당이 푸닥거리고 먼신이 왔다 너 돈 내라 구대라 그러면 그 미신이 되버려요. 철학도 뚜렷이 밝혀야 철학을 통해서 신비를 밝혀야 돼요. 철학을 통해서 밝히는 방법은 음양 오행 이 이상이 없어요. 이것으로 밝혀야 돼요. 간격이 어디로 올라? 어디서부터? 본 사람 없지? 몇천 년부터 그걸 밝혀놨는데 경락이라는 혀를 해놓고 해놨는데 지금도 시비거리가 많지?
그것이 인내만이 하고 서희들은 개념은 뭐라고 그래? 기계 어디 있냐고 그러지. 그 사람도 죽은 시체 갖다 해보여놓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형만 보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 상을 봐야 보인다니까. 어느 한쪽에 상을 흐르는 내면에 흐르는 그 길을 봐야 보인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맞죠? 생각 보여요? 안 보여. 생각 없어요? 있어요. 있죠? 실제 전기 보여요? 전파, 파장이랑 다 안 보입니다. 내 마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쓰고 있어. 안 보이는 거 뭐 한번 따져볼까? 있긴 있어. 바람 보여요? 네? 바람도 보인다면 그 대단한 거를 가진 거야. 에너지 보여요? 기운 보여요? 경락 흐름도 보여? 혈관 흐르는 피 도는 거는 보여. 기혈이라고 우리가 놀랄 때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음이라고 하는데 기는 선에 걸은다고 그랬어요. 오직하면 선에 건다는 소리라고 하지. 저 밴드 갖다 놓으면 순놈이 발광을 안 놓으면 가만히 점잖고 말이나 뭐나 짐승이 양이 먼저 발달하게 생겼어. 수시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양을 배척시키는 거야. 기가 양이야 음이야. 상대적으로. 어? 그 양이 선행을 해야지. 그 남자가 가자고 해 여자가 좀 쫄래쫄래 따라가지. 여자가 먼저 가면 남자도 안 가려고 그런다. 배짱시켜. 그래서 한쪽은 형이 상학 개념으로 가는 것을 신비를 밝힌다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뭘 밝혀놨으니까. 분명히 밝혀놨어, 저에서. 근데 중간에서 어떻게 희지부지 돼가지고 육경 설명했을 때, 우리 삼초경 설명했을 때 뭐예요? 12경을 다 통솔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분이 어떻게 여기 흐르는 길을 다 느껴가지고 써놓은 책이야, 그게. 의학 인문에. 근데 신비는 밝혀지지 못했으니까 여기도 나보고 저기도 나보고 겨누면 기. 또 누구는 또 윤 선생이 한다는 거 뭐 경락치료라고 그러대. 경락치료 있죠? 네? 경락을 그러면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밝혀야 돼요. 무언가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것은 뭐가 남냐면 목화, 토, 금수, 음양에서 태과 물끝까지 나눴어요. 정형 유경합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 수분과 이런 소리 있어. 간불능시라. 간이 없으면은 눈을 못 봐. 그러고 싸움을 했어. 간의 맑은 기운이 눈으로 와서 비춰줘야 본다는 거예요. 수분과에도 나와 있는 얘기가 의학 얘기가 저는 대담하다 소리도 나오지. 뭐가 대담해? 자, 이제 사람의 기 흐르는 걸 한번 볼까? 이런 것을 추상할 수가 있어요. 추상할 수 있지. 내가 아니야. 성수가 혜령이가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산을 놀러 갔는데 깡패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이건 지켜야 돼. 저거 계산해보니까 저건 못 이기겠어. 예? 그때는 움츠러들어. 어떻게 좀 짧게 보여야 돼. 그러고 싸들었어요. 예? 방광경의 성질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싹 해봐야겠어. 그때는 펴야 돼. 이 개새끼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엔 요랬어. 근데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 왜? 크게 보여야 돼. 허장성세. 허허더라도 내 뒤에 뭐가 있는 듯이. 그랬으면은 이렇게 보였던 것이 크죠. 먼 기가 흐르죠. 그저 여러분들 기울이는 건 요건 잘 알 거야.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거나 톡톡 찌르. 아 이거 무슨 기가 흘러서 톡톡 치는구나. 뭐 혈이 어쩌고저쩌고. 요까지 이어지 말고 그 안에서 그러는 이가 어쩔 때는 그 기만 생각하고 그게 흐를 때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틀림없이 감질합니다. 뭔 감질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아까 그 기울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면 이렇게 갈 거야? 저기 상대가 있는데 이렇게 갈 거야? 평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누굴 먼저 도망 보는 거? 기사도 정신도 여자 먼저 보내고 나는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움하다 더 맞아 죽겠으니 도망가야 돼. 근데 무슨 경기 발작하는 줄 알아요? 응? 담경은 아까 이러고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생각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울 때는 저 담하고 가는 장군지장이요. 뭔 성질이 있어? 뚫고 올라가는 힘. 그래서 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 설명했을 때 간담 얘기를 안 해요? 자, 3은 담이고 8은 간이고 기운 얘기는 나중에 나오고. 자, 기가 흐르는 것을 나는 기를 흐를 때는 언제 제일 잘 느끼냐면은 뱃속에 걸었을 때 소주 한 잔 들어가니까 그냥 주님의 기가 쫙 절절절절절절절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목이 들어갔다 옆으로 퍼지니까 발발발발발발발 그못 느끼시죠? 네? 못 느껴? 아,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질문할까요? 아까 그냥 숨 쉬는 것은 우리 따로에 만나서 얘기해요. 그건 저 비법 전수라 하나한테만 전수해야 돼. 요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깨닫고 말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비법 전수를 할 때는 몰래 들어가서 소소소소 해야 돼. 자, 오늘 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에 대해서 추상이 좀 갑니까? 추상이 간다는 소리는 이해가 좀 가냐고요. 예. 여러 사람 듣는데도 저 뒷사람이 하나 끄떡거리고 있어. 예? 상승 기운이 있다는 것은 예? 원리 또 편기목도 있고 불급된 거, 부족한 거 그것이 사회나 여기에 목이 가장 왕성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치인은 살리려고 그럴까요? 죽이려고 그럴까요? 누르려고 그래. 백성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누르려고 그러는데 목기가 상하면 대모가 잘 일어나. 그게 뭐예요? 대모 용과 너 물러가라 고 쭉쭉 뻗어. 그런 것도 목기가 있어야 장난을 해요. 저쪽에 금기는 정치인이에요. 금기는 뭐 추사를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졌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가졌지? 부자가 가졌어.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저 새끼들 도둑질 했다는데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휘사원이 데모해요. 저가 데모해. 저 CEO 노반이 데모해. 데모 누가 해요? 어? 직원들이 데모한다. 큰 나라로 보자면 백성이 데모하지 정치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데모해? 백성한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데모해? 그게 뭐예요? 하나의 용출되는 기운은 민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민초라고도 그럽니다. 맨 처음에 사볼 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다니까요. 그 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편기목도 설명했고 그 목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게 있으면 이제 뇌를 화 들어가야 돼. 의문나는 거. 뇌는 정신병원 원장님 보고 오라고 그래갖고 한 30분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 정신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병이 되기 전에는 정신병 모릅니다. 나같이 정신병이 좀 와야 그 정신병이 보여. 나 좀 미친 사람. 예. 아까 그다음 무아, 그다음에 진화 여기에서 아까 진화까지는 안 얘기했잖아요. 무아까지 얘기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는 그렇고 우리 이쪽에 음양오양 자연관에서는 무국이에요. 무국. 혼돈되기 전에. 그 무국은 전체성이에요. 우리가 개체성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진화는 뭐냐면은 분별 산입한다는 점. 무한 뜻을 내가 없으면 하니까 이쪽과 저쪽과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진화는 살아있는 생명이 항상 우주랑 공명을 해버려요.
공명한다는 소리가 우리 개체성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짐승이랑 얘기할 줄 알아요, 몰라요? 새소리 알아들어? 예? 말소리 알아들어? 그건 뭐냐면은 자연일체지. 예. 그것도 자연이고 나도 자연이지. 근데 개체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건 공명을 못 한다는 얘기야. 같은 사이클이 안 맞아. 저 전화번호 몇 번이요? 그 번호에다 얘가 전화를 그 사이클로만 들어가잖아, 지금. 그러지? 이게 원래는 전파는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전파를 누르면은 이건 전체 공명을 해버렸어. 아닌 것 같으죠?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 내가 이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 이 전파가 에서 발송돼서 어디 도착해야겠지? 예. 그것만 가지 않는다니까? 전체적으로 퍼졌는데 그쪽만 받아들인 것이 사이클만 맞춘 거예요. 이 공명을 못했기 때문에 진화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앞으로는 진화에 들어가려면 무아의 단계를 거치지 말고 막 진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진화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나 없음부터 들어가야 돼. 전체성을 띄고. 우리가 지금 개체성이에요. 이건 너무 종교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뜻 비춰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달마 대사 알아요? 예. 이 달마가 한 얘기를 볼게. 달마를 달자를 무슨 달자 써야 맞냐? 도달을 달자를 써야 되나? 큰 대자라 앞에다가 진달래 달자요? 예, 예. 아니 우리 이렇게는 안 써. 간체. 간치를 그렇게 써요. 클바를 쓸 때지? 이런 자 안 써? 이때 선. 아 이거는 전체. 이 전체가 붙기 전에 마자가 먼저 붙었죠. 이게 또 마인데 하자가 붙어야 돼. 하. 이 말선언변에 조자가 붙어야지 전체가 돼. 아, 이제 이게 저 우화요. 달마가 달마 대사가 어디 사람이야? 어? 어디 사람이야? 달마가 인도 사람이야? 사람 많이. 해령이는? 전조 이스라엘. 예? 생수. 안 말해주세요. 달마가 석가가 깨달은 주로 제자를 삼아갖고 대대로 내놓은 게 28대 돼서 보디오 다름하라고 해요. 달마라는 뜻은 보디오 다름하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주 전체성과 공명을 했다는 사람이 이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서 양모제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양모제가 절도 짓고 다른 사람도 하고 책도 피고 하니까 내 공이 막 컸지. 덕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건 뭐예요? 유로법. 물 요만큼 떠놓고 요거 먹으면 없어지는 법이야. 지가 암만 좋은 일 했다도 그거 떨어지면 끝나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되냐? 당신이 깨달으면 우주가 된다고 그랬어. 전체성 공명성으로 들어가자. 이 소리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기 소림군이라는 거 알아요? 그 소림사가 먼저 있었겠어? 소림군이 먼저 있었겠어? 달마가 가서 부전 면벽을 했어요. 왜? 인연을 기다려. 자기는 다 알았대지만 전해줄 인연을 기다려.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해가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의 몇 가지 관계를 내가 깨달았다는 건 직접 설명을 못해요. 그분들이 깨달은 관계를. 그 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거세요. 해가가 와서 절을 하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노! 안 돼. 필요 없어. 발로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밖에서 이 양반은 소림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있으니까 뒤도 안 쳐다보지. 벽만 쳐다보고 있어. 그 면벽 수련이라고 해요. 근데 해가가 새벽까지 서 있어. 근데 눈이 요만큼 와버렸어. 암만 선 면벽 닮아서도 오줌 많이 컸어, 안 많이 컸어. 새벽에 오줌 싸러 와보니까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저쪽 가서 오줌 싸고 침 한번 뱉고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섭섭해. 얼어 죽겠는데. 그게 마음법이야.
그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됐으면 그때까지 못할 거다. 다시 또 조금 돼서 이제 날이 셀랑하니까 또 나왔어. 뭐 때문에 나오는 건 몰라. 밥에 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스님 사정을 했겠어 안 했겠어? 얼어 죽겠는데 딱 그랬어. 네 믿음을 보여라. 될 놈이가 안 된 놈이야. 네 믿음을 보여라 그랬어. 그 믿음이 뭐죠? 인의예지 신중에 우리가 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의는 이렇게 써야지. 동료는 가을경 다 있죠. 인의예지 신에. 근데 신을 보여라고 했단 말이야.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믿음 보여야 돼? 저 중들이 죄 안 지려고 칼을 갖고 다녀. 내가 죄를 범하게 생겼는데 이걸 찌르려고. 그만큼 투철한 부조심이 있어야 돼. 이걸 잘라갖고 받쳐서 나 이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 달마가 이 팔 갖다 삶아 먹었을까? 팔아 먹었을까요? 그 소용없는 짓이거든. 그래도 이 사람은 신을 보인 거예요. 자기 믿음을 바친 거예요. 근데 전단향이라는 것이 하늘의 천신한테만 있는 약인데 달마스님도 그런 재주가 있었던가? 갖다 붙여줬어요. 다시 그러고 제자를 받아들였어. 불안해. 왜 불안해? 해가라는 양반이 이 3대까지만 내려갈게요. 이거 원래 6대까지 얘기를 해야 돼. 해가, 성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좋아. 식품이 묻혀. 야, 우리가 6대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사모쓰기 뭐 물어봐야지. 물에 들어가서 나는 이쪽 보고 너는 저쪽 보고 그러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잘하잖아. 설명이라도 잘하지. 이 달마는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 이쪽은 안 보고. 너는 네 공부 나는 내 공부다 이거야. 그럼 뭐 제자가 알면은 달마한테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랬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언제 물 기회가 있어서 큰 절을 하고 스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겠어요? 목외성절 상기증을 갖고 있어. 위는 벌렁벌렁벌렁하고. 왜? 빨리 하려고. 빨리 통해보려고. 그 뭐 가서 천천히 한 10년 20년 공부해볼까 하고 스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승 안 가르쳐주죠? 10년 동안 죽여라 나무나 해라 불이나 떼라 그러지 안 가르쳐준다고. 이게 이제 해가도 한 2, 3년을 그러다 보니까 현기증이 나. 가슴이 불안해. 스님 도대체 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봐라. 우리 태극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네? 어디 가서가면 어디 가시라고. 이 태극 전체에서 음양 분리되기 전에는 그대로라고. 마음도 거기서 나온다고. 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신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해가 입장에서는 신이 났어. 불안한 것만 마음 갖다 줘버리면 불안한 게 싹 해소가 되는데 얼마나 신이 나.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으러 가야 돼.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 좀 달라고 가서 고치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주 전체에다 딴다시 물어봤는데 불안한 마음이 없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스님, 불안한 마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지?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지. 그 마음 가져라고 그랬지, 불안한 거. 없애준다고 그랬지. 달마트 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못 찾겠어요. 없어요. 딱 한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대요. 이해 갑니까? 참 애기들 장난하는 거지.
이것이 한 대가 더 내려가서 해가 제자가 승찬이에요. 승찬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뭐예요? 천형이라고 그러지? 하늘에서 준 병이요. 근데 승찬도 생각을 할 때 동자가 돼갖고 쫓아가서 스님, 나는 천형을 받아서 하늘한테 죄를 져갖고 하늘에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왔으니 내 병을,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랬어. 없애달라고. 그거 그러냐? 네 병 죄 갖고 와라. 내가 다 없애버리마. 이제 죄만 가져오면 돼. 천형이란 천벌이란 벌만 가져가면 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맨 처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어머니 내 죄 갖고 있으면 좀 주세요. 아버지 내 죄를 갖고 있으면 주세요 그랬겠지. 어머니한테 죄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죄 있겠어? 죽었어? 이거 주고받는 물건이 아닌데? 여기에 신법이 중요하거든. 다 찾아봤어 가도. 우주 남낮이 다 물어봐. 먼지 티끌마다 다 물어봤어. 내 죄가 어디냐고. 다시 가서 해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죄는 찾을 수가 없더라. 내가 이미 네 죄를 사해버렸다고 했단 말이야. 죄가 그 양반이 진짜 사했겠어? 이미 깨닫게 누가 깨달았냐면 승차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찾아도 없는 놈 찾으러 다닌 거 아니야? 해가 그랬대. 그게서 6대까지 내려왔을 때가 그것이 아까 진화 찾는 방법이에요. 무아에서 진화까지 찾는 방법. 근데 이런 방법은 수행이 필요해요. 6대까지 내려갔는데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저 도신, 5조 홍이, 6조 해령입니다. 해령대사 얘기는 여기도 많이 들었을걸? 아, 이거 누르니까 생각나네. 또 질문 있어요? 자, 목의 성질은 어쩌죠?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어디 성질은 약해지는 게 있어요. 무한분열을 하는 게 있어요. 목의 성질이 강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금의 성질은 수렴하려고 약해지고, 여름에 나뭇잎이 무서우면은 밑에가 약해져. 수가 약해져. 그 거짓말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나뭇잎이 뿌리 이렇게 가서 약초를 캐는데 여기 무성할 때 뿌리를 캐면은 허망한 걸 캐. 천만원. 응? 시가로 사약이나 이것이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캐면은 밑에는 캐갖고 말려보면 빈털털이요. 그래서 아까 장한 것이 여름이 성하면은 뿌리는 약해진다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약성의 관계도 알겠죠. 나뭇잎을 쓰는 것은 여름에 해야지. 과일을 쓰는 것은 가을에 채취해야지. 뿌리 쓰는 것은 자, 우리 고사리 먹지요? 네? 고사리가 여름에 가서 다 퍼진 놈 먹어? 그때 그 시기에 나오는 놈이 그때 그 약성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썼을 때, 무슨 물질을 볼 때, 아, 이것이 싫으니까 어디를 허해지겠다 알겠죠? 뿌리를 채취하려면 언제 채취해야 돼? 어? 잎을 채취해서 쓰려면 열매를 채취해서 쓰려면 다 알아. 내일부터 이제 졸업해도 돼. 네? 또요. 아까 달마대사 얘기는 아마 뒤집어졌다 말았다 하는 얘기에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가만히 둘 수 있잖아. 그게 무아예요. 무아까지 가봐야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은 손님과 주인이라고 그랬죠. 네.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 의식적으로 듣고 있어. 무의식은 주인이 아니야. 손님이야. 지금은 생각이, 의식이 주인이야. 잠자면은 무의식이 주인이고 의식은 손님이 되지. 자꾸 순환하지. 야, 내일은 화로 들어가요. 뭐가 나 오늘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어. 이것 자체가 설명이 돼서
5행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육기를 담는 그릇을 얘기를 해야 돼. 5행도 육기를 담는 그릇에 불러요. 그래서 이 육기 아까서 여기서 일성 별통까지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10분. 48분이요 지금. 8분이고 10분이고 기온 나는데 막 해버리지 뭐. 내 얘기 막 해볼까요? 저희 선생님이 저희 그리신 그 괴가 이제 위에가 불이고 밑에가 수인데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 양이 많아, 음이 많아. 양괴가 많아, 음괴가 많아. 양괴가 많아요. 양괴가 많죠? 예. 그래서 이것을 불이라고 양이라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또 안 돼. 밑에 거를 음괴가 많아, 양괴가 많아. 음괴가 많아요. 이게 많이. 어? 그래서 이것을 삼지화라고 이게 뭐냐면 중력괴. 중녀라고 자, 건군이 있으면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은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예요. 그래서 8개가 합쳐서 8개를 이루어. 근데 우리가 괴보는 상은 가운데 것을 중요해. 그 중에서도 하나 있는 상이 더 중요해. 이제 그건 괴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삼여하라고 이괴예요. 근데 이것이 양이 많냐, 음이 많냐 해서 상대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걸 양괴라고 해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음이 많지. 음괴. 근데 그거 움직이는 효는 가운데 효가 중요하고 두 번째 효는 적은 효가 중요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중요해. 이것도 두 개 중에 이건 하나 음괴 하나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설명하자고. 그건 저 좌우지간 밑에 관계인데 하나는 건고는 하늘과 땅의 우주 구성도라고 그러고 이것이 순행도예요. 순행도는 뭐냐면 움직이게끔 움직이는 상이야. 이것이 뭐냐면 중녀, 어머니를 대표하고 중남, 아버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중남, 중녀는 건곤을 대행해. 그래서 순행도라고 해요. 아, 이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여기다가 뭐 무슨 상화네, 뭐 풍목이네, 그 다음에 소음군화네, 양명조급이네, 이거 쓸 거예요. 또요. 지금 이해 갔습니까? 아, 이해 안 갔지?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던 거는 저 그 괴 리괴하고 감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자연의 천지 자연의 순행을 아까는 상징하는 건지. 건고는 예. 건과 고는 하늘과 땅은 구성도라고 그랬고 구성도. 음틀이요. 예. 이건 순환도. 그래서 음양이라고 그래요. 구성도고 요것은 순행도라니까. 순행을 한다면 우리 태극기 나라에 태극기 있지? 예. 예? 그거 뭐예요? 건공 감리 아니야? 하나 순행을 한다면 뭘? 태극을 중심으로. 그 태극기가 예사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네. 이 뜻을 알면은 이것은 순행하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걸 갖고 설명이 되지 다른 건 설명이 안 돼. 택산 암깨도 있고 무슨 깨도 있고 무슨 깨도 있고 64깨가 있지. 예. 88에 64깨가 있지. 64깨 또 6을 또 넣어봐. 6을 곱하면 384개가 효가 나와. 1교, 2교, 3교, 4교, 5교, 6교, 384개 나와. 근데 그거까지 알아요. 근데 공자님도 저걸 알라고 가죽 끈이 몇 번 부서졌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농사 질 거예요? 장사할 거예요? 미란이. 농사 질 거예요? 장사할 거예요? 어? 장사. 사업할 거예요? 그래도 요걸 알아야 돼. 양이 살 거예요? 서에 살 거예요? 중이 살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걸 알아야 돼. 너 결혼하지? 결혼해도 저런 안 해. 왜 그러냐면 선후 좌우, 선후 좌우, 먼저 나중 배치를 저기 설 수밖에 없어.
자, 맨 처음에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면은 연소부터 갈 거예요? 이불부터 갤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부터 만날 거예요? 첫째, 옷부터 갈아입을 거부터 물어봐야겠다. 어? 그게 순행도나 순서가 있어. 저 목욕할 때 발부터 씻을 거예요? 머리부터 씻을 거예요? 이것도 이치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거나 농사 짓거나 엄밀히 따지고는요, 주역은 시간표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시간은 뭐라고 그러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형이 현상으로 나타내게 괴상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는 많은 뜻이 내포 있는데 시간도 내포되어 있고 형이 상학적인 것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 눈을 위에서 아래로 떠지죠. 탁 입은 밑에서 위로 가죠. 상하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행도라는 뜻은 다른 괴가 많다고도 요놈을 물과 불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해가. 세상의 우주 변화는 뭐냐면 수가 변하는 거예요. 토는 중재제하고 수가 변해. 수가 한 번 변하면 화로 변하고, 한 번 변하면 목으로 변하고, 한 번 변하면 금으로 변하고, 토는 중재제하고 달라요. 수는 종자가 돼. 그놈이 한 번 변하면, 야, 콩 씹었는데 맨 처음에 그 콩? 있어, 없어? 싹이 나와갖고. 콩 형질이 있어? 콩 형질이 그 밑에가 있으면 그 콩이 아니야. 콩 형질은 이미 부서져 버렸어. 깨져 버렸어. 그 다음에 마디가 생기지. 떡죽이 생겼지. 뿌리가 나왔지.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지. 마디 생겼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마디를. 그래서 주역의 괴상표이나 뭘 보면은 그 에너지, 시간, 강약,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부호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저거 한번 맞는 키요. 우주 지혜도 풀 수 있어요. 눈에 광채가 안 나, 눈에 틀이 붙어버려. 여기서 이제 여기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화, 목, 수, 또 화, 금, 토. 여기다 왜 이렇게 붙이겠어? 이거 아직 적지 마요. 이거 아직 적대 아니야. 나중에 더 좋은 글씨 쓸 텐데 이걸 적어. 또요. 예? 아기 그거 하는 건 맞아. 뭐? 6대까지. 닮아? 예. 아까 순천까지 갔잖아. 그때까지 끝인데 없어. 순천까지 가서면 도시 있어.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천. 6개 다 해버릴까? 4조 도시이요. 승천 밑에 하얀 영감님이 왔어. 독해달라. 깨닫자고. 좀 배웁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먼저 죽겠는데 거기다 제자 못 주지. 제자가 먼저 죽게 생겼어, 이게. 그게 이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알았어요. 내가 못 바꿔 올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가더니 애기로 돼서 왔어. 그게 신법, 한술법이 또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천에 가서 어떤 큰애가 빨리 하니까 당신 집에 가서 하루 잘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부모들이 술 나가려는가 모르고 그 부모님하고 물어봅시다 그랬잖아. 노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부모는 나중 문제고 젊은 처자가 먼저 승낙을 해줘야 같이 가지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집 가서 하루 잤는데 애기가 배불었어 이게. 이해한 거야? 예수님 독생자로 생기듯이 그게 저 선법, 유불선에서 선법이 들어가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분신하고 손오공 뭐 분신법 한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도술에서 되게 들어가고. 근데 그래놓고 말했는데 처녀는 억울하지. 자기 남자 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해버렸어. 그 할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영감은 그게 어디다 묻어줬지.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돼? 이 십도 안 간 것이 애발 갖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게 도신이에요. 몸 바꿔갖고 다시 와서 열 몇 살 되니까 승차를 찾아왔어요. 지금 왔습니다. 이제 몸 바꿔갖고. 그 서로 알아봐. 그래서 이제 법이 걸로 데려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오주 홍인한테 들어갔어. 해가한테 잘해주는 방법이 또 희한해요. 해가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가라는 사람은 글자를 몰라요. 글자 하나 모른다니까. 근데 도를 통해버렸어. 어떻게 통해버려? 나무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벌매기 살려. 시간 안 됐어요? 이 양반들 다 매필 시간을 계속 듣자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해봐요. 그래서 저 어디 장마당에 가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딱 암이 답을 하고 막 하면서 설법을 해. 거기에 딱 한마디 들었어. 그리고 깨쳐버렸어. 그래서 깨친다는 것이요. 어디 있다가 어떤 놈이 뒤통수 쳐서도 깨칠 수 있어. 저놈이 나한테 나쁜 소리 했는데 나쁜 소리에 끄실리면은 같이 분쟁을 하고 새끼 네가 많이 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없으면 요거 돈은 너한테 간다 이렇게 해버린대. 거기 휩쓸리면 안 돼.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뭔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또 의미 있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알말타 살말타 저쩌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단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마디에 깨쳐버렸어요. 나도 생각하다가 여기 자꾸 물어가면서 얘기했대. 실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학문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유심쪽. 자, 맨 처음에 천지인이라고 했죠. 하나는 신의 세계예요. 우리도 신이 있어요. 예? 물의 세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물질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는 천지인 했을 때, 천지인 했을 때 이것은 신이고 우리 몸에 신이 있어 없어요? 예? 내가 저 한 번만 모르고 나머지 다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맨 두부로 설명했습니다. 자, 지는 뭐예요? 물이요. 육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물질이 아니야. 네? 머리카락 물질이 물질이지. 그 다음에 인. 사람한테 붙어서는 이게 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하고는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유심학적으로 순유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기도 느껴요. 기도 느끼고 나머지도 보여. 자, 어떻게 깨달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어 나오는 소리 한마디 듣고 깨달아봤어요. 그 한번 적어볼까요? 또 그 양반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좀 깨달아볼게요. 또 혹시 그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지? 이 주자가 주인 주자 쓰면 안 된다. 머무를 주자 써야 돼. 사람이 위에 있는가? 예. 행기부수. 이 두 개 붙이면 왕자가 되지. 예. 임수, 임수. 참 간단한 이 소리 듣고 응답 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이 소리야. 어떻게? 신경질 날 때 신경질 나는 대로. 근데 이 간단한 말을 가지고 깨달아버렸대.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내일부터 하고